하겠습니다. 유치권 별표를 3개 넣으시고 100%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올 때가 있고 두 문제 나올 때. 근데 아예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죠? 100%인데 최대 많이 나왔을 때 3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알죠? 자, 그러면 유치권에서 2문제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2문제는 저당권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담보 물권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 4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 보도록 할게요. 자, 의 한번 보고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유치권은 타인의 현관편에 돼. 타인의 물건. 위에다 타인에다가 위에다가 자기 적어놓고 X 해놓으세요. 자기 물건 안 돼요. 반드시 타인 물건입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이 상품권 이런 것들,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점유의 현관편이시고,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기 현관편이시고,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이행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 물건이다. 자, 포인트가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자, 이 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를, 자, 우리 판소노트 또 펴놓고 하자. 또 뭡니까? 또 적으려고 하지. 판소노트 다 있대. 61페이지. 61페이지. 폈어요. 물상대유도 아까 앞에 60페이지 있었고. 자, 61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이제 유치권 갑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몇 퍼센트? 100% 나온다 그랬죠? 100%. 자, 그러면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동차 수리를 맡기죠. 맞아요? 자동차 수리를 맡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비소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소유자인데 채무자야. 자, 그래서 정비소 주인이 뭐 했습니까? 수리했지. 그럼 수리비 뭐가 생깁니까?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됩니까?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 자, 그래서 요 채무자, 수리비가 예를 들어 봅시다. 50만 원 나왔어, 50만 원.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어. 그럼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잘 해야 돼, 못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변제를 못하면 이 자동차를 뭐 해버린다고요? 유치해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수리를 맡기러 가면은 정비소 주인 보고 뭡니까? 전만은 유치권자지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유치권자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효력이야. 권리와 의무.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유치권자. 네, 유치권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말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자식 나면은 건물을 공사를 맡기는 경우 있죠. 해가지고 여기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공사 대금 받지 못하면은 그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붙여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맞죠? 옛날에 저쪽이 어디입니까? 저 번영에 넘어가기 성원 상태빌 거기도 유치권 행사 중 크게 붙어 있었잖아.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리비 채권 안 주거나 공사 대금 채권을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이 돼야 효력이 나오겠지. 그래서 성립 요건으로 나오는 거죠. 성립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목적물. 자, 목적물이 물건인데, 물건. 요 물건. 물건은 부동산, 동산 합쳐서 뭐랍니까? 물건이라 하죠. 맞죠? 자,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 또는 뭡니까? 유가증권. 근데 유가증권이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자, 우리 유가증권은 시험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유치하는 물건이 뭡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공사 대금 안 줬다 그래서 뭡니까? 부동산 유치할 수 있죠. 자, 우리 자동차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동산, 움직일 동자. 맞죠? 자동차. 그래서 유치하는 물건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인데 이게 객체입니다.
자기 겁니까? 타인입니까? 그거 타인이야. 자기 물건은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자, 그래서 목적물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인데, 자, 이것이 두 번째. 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뭐가 됩니까? 채권이어야 돼. 뭐에 관해서 생기게 된다고?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돼.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고? 결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게 시험의 포인트지. 장유도 나왔죠. 자, 결연성 문제. 이게 판례거든. 요 판례가 내용입니다. 판례가. 결연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 결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아까 무슨 기가 있어야 됩니까? 변제기 돌아야 되죠? 그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아까 뭐랬어요?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적법한 점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점유가 뭐 돼야 됩니까? 또 계속돼야 됩니다. 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지. 저 보세요. 자동차 유치하고 있는데 자동차 지금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 내 유치한 물건이 없잖아. 그럼 소멸이지. 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뒤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뭡니까? 필요비와 유익비를 안 주면, 임대차에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 기억나요? 행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임대인은 항상 정리가 뭐야? 무슨 특약 줬습니까? 특약상에. 원상복구 특약 줬죠. 적는 이유가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됩니다. 자, 그래서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자, 이 대표적인 얘기가 무슨 특약이 없어야 된다고요? 원상복구 특약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됩니다. 원상복구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없어야 이제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어디로 가느냐? 371페이지. 자, 법적 성질에는 아까 다 설명했던 거 체크만 하고 갑니다. 우리 아까 법정 담보 물건이라 했죠. 법으로 정한 담보 물건이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는데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물상대의가 없다 그랬죠. 자, 우선 변제와 물상대의가 없다. 옆에 적어놓으세요. 뭐가 없다? 여백에 적어놓으세요. 우선 변제와 물상대의성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가 없으니까 물상대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디귿번 나와 있습니다. 밑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밑에 디귿번 나옵니까? 나오죠? 자, 여기 28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창호공사를 했는데, 자, 한 세대만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읽어봐, 빨리 읽어봐. 빨리 읽어봐. 이런데 시험 많이 걸려? 주택, 다세대 전체 전체에 대해서 공사님 채권의 전부의 피담 채권을 승인한다. 찾았습니까? 맨 끝에? 그래서 내가 창공사를 했는데 공사비 못 받아서 그러면 내가 201호에 들어가서 점유를 하더라도 이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다, 안 하고 있는 거다?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28회 때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도.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28의 기출이니까 28의 기출 적어놓고 넘기면 돼요. 이제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 가는데, 자, 보시면은 29, 30, 31, 32, 33. 100%네, 100%. 맞지? 자, 그래서 320조 봅니다. 자, 유치권은 320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유치권의 내용입니다.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자, 일단 타인의 현관편에 대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점유의 현관편.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생긴 채권,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 주권이 되죠? 그리고 무슨 게 있어야 됩니까?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7번 보세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고 목적을 한 생인 채권이 되고 변제에 도래한다. 여기까지 돼 있죠. 그래서 법 320조에 성립 요건이 있다 이 말이야. 네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점유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320조 2항에 보면 나옵니다. 자, 320조 2항 읽어보겠습니다. 뭐래 돼 있습니까? 전환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점유해야 된다? 적법한 점유가 돼야지 된다고 네 번째 요건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무슨 특약이 없어야 된다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지 승입을 한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320조의 승입 요건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 갈게요.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 것이고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 포인트고 동그라미 2번에 자기 거야 남의 거야 타인 거죠. 그 다음에 결연관계입니다. 1번 채권과 목적물에 무슨 성이 생긴다? 결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업번에 갑니다. 바로 채권 자체로부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 지금 있는데 비용상한 증권 바로 밑에 나옵니까? 두 번째 줄에 있어. 동그라미 기업번에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 생기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비용상한 증권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공사금 채권 나옵니까?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입니다. 아시겠죠? 채권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자체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자, 옆에 가축 나와 있죠, 가축.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한 타인은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죠. 이게 뭐냐면 이거 알아야 돼요. 돼지 새끼가 무슨 새끼가? 돼지 새끼. 저를 유심히 볼 필요 없어요. 자, 돼지 새끼가 가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밭에 와가지고 뭐 한단 말이야? 감자 막 먹어. 감자 심어놨는데. 에? 그럼 어떻게 돼? 돼지를 잡아먹으면 안 돼. 돼지를 뭐 해야 돼? 유치해야 돼. 뭐 받을 때까지? 피해금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금 받을 때까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또 알아야 돼요. 개인한테 물렸어. 여러분 자녀가 개인한테 물렸어. 어떻게 됩니까? 개를 잡아먹으면 안 돼. 개를 어떻게 돼? 유치해야 돼. 뭐 받을 때까지? 치료비 받을 때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개 유치하는데 뭡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없어? 얼마나 잘 먹든지 뭡니까? 사료비도 엄청나게 나가. 한번 주사도 맞춰야 돼. 예? 뭔지 알죠? 뭐 사상균 뭐 이런 거 있잖아. 먹은 거 때문에 한 대 맞춰야 돼. 그것도 몇십만 하잖아. 예? 개 키워봐. 그래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들어갔던 비용, 필요비, 유입비 들어가잖아. 맞죠? 그거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그래서 유치권의 효력 보면 비용 상한 증권권 행사할 수가 있다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개사 자격증 따면은 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그런 거 묻는데. 이차 얼마 전에 우리 애가 개인한테 물렸는데 그 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줌마는 사과도 안 하고 그럼 제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개를 유치해야지 이래야지. 알겠습니까? 그 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도 뒤에 그 개를 유치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동에 옮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실제 있었어요. 그 뒤에 개를 유치했어. 그래서 이제 경찰 신고하고 난리 났어. 무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민법에 돼 있다고. 네? 개인한테 물리면 개 유치권, 치료 받을 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치료비를 주면은 개를 돌려준다. 그래 돌려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개가 식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사료를 일주일에 한 포대씩 다 먹어. 그 비용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예? 주사 한 대 맞아서 35만 원이야. 35만 원 또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다 줄 때까지 개를 계속 뭡니까? 유치하면 돼요. 알겠죠? 유치하면 돼요. 절대 금지하는 게 잡아먹으면 절대 안 돼. 복날이 잡으면 절대 안 돼. 복날이라도. 알겠지? 네, 됐어. 설명 드렸어요. 주의사항 아까 했죠? 잡으면 절대 안 된다고. 자,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에 가서 먹었다. 그러면 그 돼지를 어떻게 가축을 뭐 해야 돼? 유치해야 된다. 받을 때까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바로 밑에 판례 가면데 1번 판례만 별표 유입비 상한 청구 나오죠. 2번 판례 별표 공사금 채권 나옵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됐고 옆에 페이지 가서 부정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권리금 찾았습니까? 맞아? 자, 요게 이제 포인트야. 판례가
이 경우 되느냐, 이 경우 안 되느냐 나오는데 우리 이게 판소노트 몇 페이지냐면 62페이지 보면 나와요. 62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무슨 권원? 보부권원. 보부권원. 왜 그렇다 됩니까? 옛날에 조선 말기에 보부상이 있었어. 보부상. 보부상에 권원이 있느냐? 지금은 없다 이 말입니다. 조선 말기에는 보부상의 권리가 있었는데 지금 보부상의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보부 권원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보가 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는 뭡니까? 보증금 반환 안 하면 내가 목적을 반환 안 하죠. 동시행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뭐예요? 결혼해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판례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우리가 아까 임대차 할 때 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은 임대차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매수 청구하면 매수해야 됩니다. 요거는 동시행이지. 자, 결혼해서 인정한다 안 한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원상 회복 특약을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상 복구, 원상 회복 특약하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하고 비교될 게 요거 안 되는 것들이고 되는 것들이 아까 공사금 채권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잖아. 공사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했잖아. 맞아. 그다음 비용이 들어갔다. 비용 상환 청구 된다 그랬죠. 이 비용에는 유입비와 뭐가 있습니까? 필요비가 있지. 맞아요. 유입비와 필요비. 유입비하고 필요비. 이런 것들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리비 채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했죠. 자, 요게 이제 뭔가 되는가 안 되는가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또 나왔어요, 이것도. 알겠죠? 자,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373페이지에 유치권 부정 판례 해가지고 권리금 현관편을 주고, 권리금 반환 채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2번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외울 때 어떻게 본다고? 보부권원, 이렇게, 보부권원. 밑에 핵심 나와 있죠? 핵심 나옵니까? 자, 보부권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권리금 반환, 그 다음에 또 5번에 지상물 매수금, 부속 매수권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3번 내용은 뒤에 설명합니다. 매매대금 채권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게요. 니은번에 가서 핵심 밑에 자, 목적물의 반환 청구가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도 발생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니까 여러분 우산 바꿔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 우산을 바꿔가면은 어떻게 돼? 비가 오잖아. 여러분 갖고 있는 A 우산, B 우산 이 바꿔가잖아요. 여기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뭐랍니까? 야, 니 줄 때까지 못 준대 해가지고 무슨 권 행사해? 유치권 행사해요. 그러면 누가 나타납니까? 원장 나타나서 해결합니다. 둘이 싸우면 내 원장 나타나서 해결해 줍니다. 알죠? 그래서 바꿔라 이랍니다. 무슨 권 행사하고 있다고? 유치권. 동일한 사실관계로 생기는 겁니다. 동일한 법률관계가 있는데 이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됐을 텐데 자, 요거는 이제 뒤에 설명하도록 하죠. 일단은 각각의 매매 계약이 자, 이 사람이 X 부동산을 넘겼어요. 이렇게 넘겼고 얘는 뭘 줬습니까? 대금 줬죠. 매매 계약이 뭐 됐어? 취소나 무효가 됐어. 그러면 얘 반환해야 되고 얘 반환해야 되잖아. 맞아. 자, 이럴 때 네 줄 때까지 못 준다고 해가지고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생기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자, 어디 보면 됩니까? 자, 일단 니은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찾았습니까? 매매 대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가 생기는 거 밑에 신반이나 우산을 바꿔가는 경우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나옵니까? 나오죠. 이런 경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 사이의 결연관계. 자, 결연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핵심이 나옵니다. 그것만 쭉 보면 돼.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에도 뒤에 점유하는 경우도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아까 개 얘기했잖아, 개. 에? 이러면 중개사무실에 와서 우리 아들이 개한테 물렸는데 이거 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그래 물어봤잖아. 근데 그때는 뭡니까? 우리 아들이 뭐예요? 물렸지만 그냥 넘어갔어. 근데 뭘 안 주는 겁니까? 치료비를 안 주잖아. 그럼 그 개를 말 수 있다고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아줌마는 뭐 합니까 또? 경찰에 신고하죠. 왜 신고합니까? 경호처 갔다고 신고하거든. 그럼 여러분 무슨 권 행사하고 있다고요? 유치권. 이거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알죠? 알겠습니까? 치료비 받기 위해서 유치하는 거다. 법에 돼 있다. 알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뭐가 도래야 됩니까? 변제기가 도래야 됩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320조 아까 했죠? 반드시 적법한 점유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에 줄 것이면 돼요. 자,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파랗게 된 거 줄 것이고, 그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밑에 파란 거는 4월 달에 설명할게요. 그 밑에 가서 동그라미 2번. 불법 행위로 점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옆에 가서 양갈로 5번입니다. 양갈로 5번. 배제 특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가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자, 기업번 인정될까 안 될까? 핵심 단어 얘기해봐. 권리금 반환 X지. X 해놔야 돼. 그 다음에 니은번은 보증금 반환 X. 보부 권원. 보부상의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보부 권원 없다. 답이죠 바로. 디귿번은 되죠. 가축이 타인 농작물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타인이 그 가축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받을 때까지? 농작물 피해금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됩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 이제 유치권의 효력으로 합니다. 효력. 자, 우리 판서노트는 61페이지. 자, 61페이지에 이제 효력합니다. 효력. 이제 효력이야. 효력. 자, 그러면 유치권자 을이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이에요. 을. 그럼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권리는 뭡니까? 목적물을 말할 수 있습니까? 유치할 수 있죠.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리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 넣지. 저 부동산 경매 넣어서 이제 비용 충당합니다. 수리비 충당합니다. 무슨 권이 있다고? 경매권이 있습니다. 322조 보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간이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습니다. 판소트 다 있죠? 네. 자, 그래서 간이변제 충당권은 뭡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변제 충당하는 거야. 자동차 수리했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와서 차값이 한 100만 원짜리야. 차값이랑 수리비 똑같이 나왔어. 응? 그럼 뭐랍니까? 정비수 주인이 그냥 변제 충당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근데 반드시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충당할 때는. 자, 그래서 변제 충당하는데 이때 충당할 때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통지해야 돼. 내 충당할게. 못 갚으니까.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간이변제 충당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우리가 공사 대금을 안 줘가지고 원룸을 유치하고 있는데 원룸에 뭐가 생긴다? 월세 생기지. 그러면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325조인가 보면 나올 겁니다. 과실 수취권인데, 자, 그러면은 월세를 내가 가져간다고 유치권자가 가져가는데 어디부터 충당하고? 이자부터 충당하죠.
충당하고 여러분이 돈 변제할 때도 이자부터 충당하고 그다음에 원본 가죠. 그래요. 이자부터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잉여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원본에 충당을 한다.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24조에 보면 나와요. 보존을 위한 사용. 자동차 수리했어요. 수리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차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찾아간다. 그럼 한 번씩 시동 한번 걸어주고 한번 테스트 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야 되죠. 너무 방치하다 보면 됩니까? 그 차가 고장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하긴 빠진 거 있네. 비용이 들어갔어. 무슨 상한?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비용 상한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비용이 무슨 비와? 필요비와 유입비입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선 변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무슨 대위도 없어? 물상 대위도 없다라고 했죠. 그렇게 돼요. 자, 그렇지만 의무. 유치하는 물건은 직계 아니고 남의 거죠. 자, 수리비 받기 위해서 잠깐 유치할 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있고, 요거는 324조 보면 나와요. 324조에 보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 함부로 그런데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함부로 차가 페라리라 그래서 차를 막 타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위반하면 324조의 사망입니다. 위반하면 무슨 청구할 수 있다고?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멸 청구권은 청구권이라 불리지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가 없고요.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 형성권입니다. 됐어요? 이게 판소부터 그대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끝이야.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책 봅니다. 376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해가지고 유치권의 권리는 1번에 줄 것이면 돼요. 유치권자는 뭐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말 수 있어?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바로 그것만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 제3자에 대한 유치권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이다. 물권이니까 대세력 있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가시면은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판소도 그림이 있지? 에? 우리 판소도 61페이지 그림 있어? 이게 경매가 넘어갔다고요. 경락인. 자, 이쪽으로 와서. 자,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병 앞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야. 맞죠? 경락인에게도 인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어. 인도 거절.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어. 자, 그런데 이 유치권자가 얘한테 변제를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응? 변제 청구하는 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해야 되지. 제3자에게 변제 청구하면 돼 안 돼? 병 보고 가서 내가 돈 갚아 이면 변제해. 병이 뭐랍니까? 내가 니한테 술이 맞겠나? 맞죠? 그렇잖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유치권자니까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죠. 아, 니한테 못 준다.
돈이 다 갚아질 때까지는 못 준다. 할 수는 있어. 유치권은 대세적 효력이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공사대금 안 주면 쫙 붙여놓잖아. 유치권 행사 중. 맞죠? 이게 대세적 효력이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유치권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맞지? 그리고 나중에 이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치권자부터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 안 풀어? 경락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집행관들 가서 뭡니까? 다 조사하고 유치권자한테 전화 다 해가지고 서류 다 가들고 오라고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한 거 다 서류 들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제일 먼저 걔들 돈 줍니다. 안 주면 푼다 안 푼다? 안 풀거든. 알겠죠? 그래서 우선적 효력은 없지만은 제일 먼저 받아가. 아시겠죠? 이게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지, 유치권자가. 알겠죠? 여러분 이제 한 개 배운 게 있어. 공사대금 안 주거나 수리비 안 주면 어떻게 된다고? 유체. 알겠죠? 돈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의 인도 자기 거라고 달라고 해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갑니다. 자, 파랗게 된 게 별표고 밑에 팔레가 그 별표야. 팔레가 경락인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우리가 이제 유치권자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경락인에게. 맞죠? 근데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밑에 파랗게 된 게 그 밑에 판례가 그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별표해 놓고. 자, 그게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내용은 4월 달에 설명할 겁니다. 넘어가서 재판상 행사입니다. 재판상 행사. 자, 재판상 행사. 자, 보세요.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취소가 됐지. 요거. 자, 그러면 요걸 반환하는 거하고 얘 대금 지급하는 거하고 뭡니까? 요거. 동시행인데 또 여기서는 뭡니까? 항변권, 유치권 행사하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맞죠? 얘가 목적을 유치하고 있고 얘는 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맞죠? 동일한 법률 관계인데 취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 둘이는 동시행의 항변권도 행사할 수도 있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거든. 맞죠? 이렇게 버티기 한단 말이야. 그럼 판사에 들어가서 판사가 뭐라 합니까? 얘들 동시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원고, 일부, 무슨 판결? 승소 판결 때릴 겁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뭡니까? 니는 요거 상환하고 얘는 대금을 이행해라. 상환. 급부 판결 때립니까? 안 됩니까? 때리죠? 상환 이행 판결 때립니다. 오케이? 요 내용입니다. 그럼 요 내용은 어디 나옵니까? 동시 이행 항변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442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어디 보냐면은 맨 끝에 적으세요. 즉 상환 급부 판결 때린다 돼 있습니까? 맨 밑에 있습니까? 네. 자, 요 디귿번의 줄은 어디 써야 되냐면은 네 번째 줄에 보면 법원은 돼 있습니까? 네 번째 줄 끝에 찾았어? 법원은 유치권 항변 인정되는 경우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즉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해야 된다 해놓고 442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442페이지에도 어디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도 어떻게 때린다고 판결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리고 상환 급부 판결 때립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경매권과 간이변제 충당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경매권 볼게요. 자, 두 번째 줄까지 줄 보시면 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한다고? 수리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고? 경매 넣을 수 있죠?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주시고 경매를 넣을 수가 있다. 요게 33회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바로 옆에 지문이 있지? 바로 옆에 있어?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말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그래서 경매권이 있고 두 번째가 뭡니까? 간이변제 충당권입니다. 경매권과 간이변제 충당권 322조 내용이죠. 자,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경매에 붙이기에 부적절하는 경우는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자, 있고 네 번째 줄 끝에 가면은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 채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돼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자, 별채권을 갖는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돼요. 별채권은 파산할 때 우수매제 받을 때 이름을 우수매제를 안 쓰고 별채권이라 써요. 알겠죠?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네. 넘어가시면 과실수취권 323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원룸을 유치하고 있다. 201호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거기 월세 떨어지면 월세를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요? 유치권자가.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수취권. 법조문 한번 봅시다. 1항 유치권자는 현관펜. 유치물의 과실수취, 과실수취의 현관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경매해야 되고. 2항 과실은 먼저 어디부터 충당하고 현관펜? 이자부터 충당하고. 잉여가 뭐야? 남는 게 있으면 이 말이야. 잉여를 몰라 찾아오시면 계셔가지고 미리 알겠어. 찾아오지 마. 남는 게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됐지요? 네, 됐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은 보지 마세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수매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 밑에 가서 비용상환 청구입니다. 33에 나왔던 겁니다. 자, 325조 비용상환 청구. 유치권자가 이란 겁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2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자, 유익비 나오면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반드시 나옵니다. 유익비, 가액 증가, 현존하는 경우에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또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이죠.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법원에 뭐 받을 수 있을까? 허여. 찾았습니까? 유익비 나오면은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반드시 나와야 되고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맞죠? 선택한다고 소유자가.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뭐 받아? 허여. 동글동글. 동글동글 유익. 맞죠? 유익 동글동글. 허여 동글동글. 됐어요? 자, 유치권자의 의무갑니다. 의무. 자, 324조 볼게요. 1항 유치권자는 현관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물건을 점유해야 된다. 자, 옆에 들어가요. 임차인 또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성간 주의 의무가 있죠. 옆에다 적으세요. 임차인 또 동의. 2항입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의 승낙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자, 현관펜인데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합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했죠. 맞아. 차 수리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존을 위한 사용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는 무슨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9페이지 옆에 타이틀에 무슨 의무? 성관주의 의무. 두 번째, 함부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첫 번째 주줄 것이고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판례 내용은 다음 4월 달에 한번 설명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밑에 가서 의무 위반의 효과입니다. 무슨 청구할 수 있다고 두 번째 줄까지? 소멸 청구하는데 무슨 권이야? 형성권이다. 내용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자, 넘기시면 됩니다. 이제 소멸로 갑니다. 소멸. 자, 326조 별표 한 개 넣으시고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네. 이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뭘 안 줘가지고. 뭐 수리비를 안 줘가지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수리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될까? 진행됩니다. 알겠죠? 몇 년? 보통 10년이죠. 알겠죠?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저 채권은 무슨 시효가 진행된다고? 소멸시효가 진행돼. 알겠지? 또 설명해 줘야 되나? 자, 우리가 이제 이 수리비 채권 이런 것 같은 건 10년이지만 외상값은 몇 년이야? 1년. 정확하게 하네. 맞죠? 네? 외상값은 외상값 어떻게 합니까? 1년이에요. 이거 알잖아, 이거. 알죠?
또 대학교 다닐 때 뭡니까?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제 뭡니까? 책은 있잖아. 법책이 이렇게 두껍잖아. 비싸고. 그러니까 오늘 저 돈이 없는데 책 맡기고 내일 차들어 올게 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습니까? 먹습니까? 먹잖아. 네? 안 갚으면 뭐 됩니까? 1년 뒤에 안 갚으면 뭐 됩니까? 군대 한번 갔다 오면 됩니다. 그거 소멸시고 와서 되거든. 알죠? 갚을 필요 없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은 없어지고 없어요. 대부분 다. 네? 그만큼 자주 바뀐다는 얘기죠. 대학교 앞에.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관리비는 몇 년입니까? 3년. 3년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뭐 연체하거나 하면 계속 돈이 날라옵니까? 안 나옵니까? 날라오잖아. 관리시에서. 네? 3년인가 알고 있거든. 3년. 3년 버티면 돼. 근데 얘들 소송을 제기하고 다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버려요. 알겠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보통 몇 년입니까? 5년이죠, 5년. 상법상 채권도 5년입니다. 근데 일반 채권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아시죠? 이건 소멸시효. 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돼야 하는데 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게 시험에 그대로 냈어요. 법조문 지문을. 자, 밑으로 가서 이제 양갈리번 유치권의 특유의 소멸 사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아까 326조 바로 옆에 기출지문 있죠? 그렇게 나왔고, 특유한 소멸 사유 나오는데, 우리 판서노트 한번 보세요. 판서노트의 62페이지. 자, 우리 아까 의무 위반하면 무슨 청구당한다 했습니까? 소멸 청구당하다 했죠. 자, 그 두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되고, 다른 담보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자, 보세요.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는데 내가 그 목걸이 펴가지고 딱 줬단 말이야. 그러면 유치권 풀어 안 풀어? 풉니다. 봐. 다른 담보 제공하면. 여러분 옷을 뭡니까? 세탁소에 맡겼잖아. 세탁소 몰라요? 세탁소를? 옷을 세탁소에 맡겼어. 세탁비를 안 두고 갔어. 지갑 놔두고. 실제 있으니. 그럼 시계 풀어서 주면 다른 담보 제공하면 유치권 풀어 안 풀어? 풀잖아. 인간관계만 좋아봐. 그냥 준다. 진짜. 근데 다른 담보 제공하면 유치권 푼다 안 푼다? 푼다 말이야. 맞죠? 타 담보 제공 시 유치권 소멸합니다. 자, 327조 나옵니까?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 제공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밑에 쭉 내려가. 볼 필요 없어.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점유를 마하면은 상실하면. 저기 있잖아, 저기. 점유가 뭐 된다고? 적법한 점유인데 점유가 뭐 된다고? 계속돼요. 내가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는데 점유 상실해버리면 내가 유치한 물건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소멸이지. 아시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의무 위반해서 소멸 청구하거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다른 담보 제공하거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합니다. 됐어요? 됐다. 옆에 문제 풀러 가자.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포인트가 뭔데?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이 없다. 자, 우리 판서도 적어놓자. 자, 여기. 61페이지에 점유는 직접 점유를 하든지, 간접 점유를 하든지, 간접 점유를 하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된다고. 자, 그럼 1번 맞나요? 381페이지 1번 지문 맞아요? 네, 맞죠?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어떻습니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사이에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했다. 포기 특약, 원상 복구 특약이죠. 하면은 제3자 특약이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있어요. 원상 복구 특약하면 제3자에도 그 효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에? 임차 계약해가지고 원상회복 특약 했는데 저 임차권을 넘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원상회복 특약, 원상복구 특약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지. 알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지문 어떻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맨 그때 경매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요.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맞죠? 소멸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요. 권리금 반환 채권 안 된다 했지? 안 된다 그랬지. 권리금은 31, 32, 33 나왔잖아. 권리금, 보증금.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넘기시면 되고 이제 저당권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저당권 앞에 조금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쉬겠습니다.